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원교육 정다운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예비 고이는 보성고만 맡게 돼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학년은 연합본도 하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성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일단 정규반 같은 경우는 수토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12월하고 1월은 무조건 대수를 진행해야 되고요. 대수가 이제 그냥 공통 원수보다는 월등하게 어렵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대수는 수능 연계 교재를 그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청 문제 1학년 것만 뽑을 수 있지만은 대수와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수능을 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특히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미적분 원을 꼭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못 듣게 되면은 내신 전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좀 따라가기가 많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성을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좀 자랑 겸 이렇게 올렸는데 몇몇 애들이 못 올린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예, 이게 지금 보시면 1학기 중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올랐던 거죠. 근데 앞에 입력이 안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한 애들은 이미 10% 안에 들어온 상태라서 더 이상 점수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조금씩만 급변하게 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따로 기입은 안 해놨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이나 4월 달 정도에 들어와서 투입해서 이제 시작했던 학생들이에요. 예. 그리고 등수도 조금 많이 오른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일반 교재만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송파 지역 내 기출에 대한 그런 체감을 전혀 못 느끼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3구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기준으로 거의 학군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돼야 돼. 근데 학생들이 그걸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기출에 분석을 합니다. 학생들의 오답률, 그 다음에 기출이 어느 정도 어느 파트에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교재를 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쌤 풀어라 선호하지 않습니다. 쌤에 아무리 풀어봤자 안 나오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성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하는 유형이 교점 구하기 이런 내용들인데 쌤에 딱 두 문제 있어요. 근데 절반 학생들은 20개, 30개 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에 틀리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뒤에 나중에 표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날 수업의 유형에 대해서 무조건 그날 시키려고 신경을 씁니다. 제가 대표 유형을 풀어드리고 유형과 개념 설명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풀 수 있게끔 유사 유형이 달려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난이도별로 달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조금 실력이 된다면은 난이도에 맞게끔 단계별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마다 조금 추가 과제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공통 과제가 있는 반면 이 학생은 타 기출지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함수 파트가 필요한 애들은 함수 파트의 기출지를 따라주거나 아니면은 이 유형만 약하니까 이 유형만 따로 받거나 하지만 이 학생은 오답 노트가 필요한 학생이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따로 챙겨주는 반드시 오답 노트가 100%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분석했거든요. 앞에 또 있는데 한 3년치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로그 함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로그 함수는 앞에 있는 모든 단원을 다 접목시켜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로그를 더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상강함수 파트 가면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교재 편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 유형도 더 세분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한 칸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올해 예비 고2 학생들 선행할 때의 오답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랑 이제 대수를 했던 학생들, 예, 그 학생들이 선행했을 때 오답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등이 상관없어 그래프죠. 19%. 근데 비중은 여기가 높은데 여기가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빨간색이 오답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은 낮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상용 요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유형이. 이것도 이제 기출을 보면서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교과서가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유형들이 계속. 그래서 상용 요구 파트에 빠진 유형들도 삭제하고 교재를 매년마다 재편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오답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던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고, 제가 아까 전에 유형별로 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오답률 조사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1단원에 각 유형별로 몇 %씩 오답률이 분석된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네,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매년마다 학생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내용들이고, 이제 개인을 보여드리면은 이 학생이 가락고에서 한 2% 정도 받았거든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수함수가 약해요. 다른 건 다 강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허점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가 채점하거나 선생님이 채점하거나 이런 것만 계속 진행한다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1월, 12월부터 대수를 진행했던 학생인데 지수만 계속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점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는 거죠. 이렇게 개별 학생들 것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현행 학생들이죠. 이렇게 약점 분석이 된 자료로 교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린 유형들만 해가지고 계속 끝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 저런 유형들을 계속 풀게 되죠. 그리고 개별 오답 약점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반드시 유형을 풀고 그날 해결을 하고 테스트까지 복습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다음날 되면 까먹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살아남는 게 있을 거예요. 제 입장은 그래요. 살아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제 내신 들어가면서 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유형별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특정 유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지만이 안 그러면은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예. 수능도 마찬가지, 내신도 마찬가지 특정 유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 학습을 시키는 편이라서 대표 유형이라는가 이런 거는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송글씨로 이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링크를 받아서 그 수업 영상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연습 유형입니다. 실전 2개가 있고 심화 2개가 있습니다. 실전 같은 경우는 2, 3등급, 5등급 기준제로, 심화 같은 경우는 1등급 기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자기 목표 등급에 따라서 유형을 풀 수 있도록 시키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같이 똑같은 라인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대표 문항에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 번호가 유형 번호입니다. 이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제가 또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과제 보시면 학생들이 교재를 펼쳐서 개념을 따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도 달아줬어요. 이거 보면서 해라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QR이라 해서 안에 찍으면은 학생들이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개념 설명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보는 학생이 10명 중에 1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몇몇 애들은 보고 참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푸는 걸 너무 힘들어 하니까는 이거라도 보고 제가 없을 때는 질문을 따로 못 하니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일 유형으로 테스트까지 봅니다. 총 4번의 유형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성고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뭐 1등급만 따로 만들어서 교재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보성고 같은 경우는. 근데 1등급 수업이 마뉴얼을 한 5문제 푸는데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보성고 1등급 올림푸스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올림푸스를 쓰는 송파 지역 내 기출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기타 등등. 그리고 현재 뭐 다른 학교들도 제가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올해 만든 것만 9개, 10개 학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부교재 프린트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부교재 프린트에 대해서 유사 유형을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기출지로만 구성해서 이게 원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다 기출 문제입니다. 서초, 송파, 강남 지역에서만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문항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줍니다. 학생들한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점 유형.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학교 프린트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 맞는 추가 과제들 반드시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추가 기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좀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기출 다른 지역 기출지를 많이 풀어보고 보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더 많이 챙겨줍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맞는 추가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별로 폴더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무슨 오답 노트 나갔다, 약점 누형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오답 노트가 나가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가 필요한 학생들. 근데 추가 기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여기는 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애들이 과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표시라 해서 아까 전에 유형 번호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게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 유형이 약하니까는 이거 더 주세요 하고 체크한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체크해서 모든 교재 과제들이 제가 문항들이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도 쉽고 바로 애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제가 뭐 바로 만든다 했잖아요.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만 따서 교재를 편성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세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걸 바로바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